자, 이번 시간에는 20.4 표준 상태에서의 전지 기전력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20.456은 전부 뭐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죠? 전부 이 볼타 전지의 기전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기전력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근데 20.4에서는 이 기전력 못지않게 중요한 개념이 또 등장을 합니다. 뭐냐면은 바로 표준 환원전이에요. 표준 환원전이. 자, 이 기전력의 개념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뭡니까? 어떤 볼타 전지를 만들었을 때 그때 측정되는 전압이 있죠? 이 전압이 바로 이 볼타 전지의 기전력이에요. 근데 반면에 표준 환원 전위는 약간 더 상황이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 표준 환원 전위 값이라는 것은 절대로 볼타 전지에 적용되는 값이 아닙니다. 표준 환원 전위는요. 볼타 전지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반반응 또는 반전지라고 하죠. 이 반반응에만 적용되는 값이에요. 얘도 어떤 특정 표준 환원 전위 값을 갖고요. 얘도 어떤 특정 표준 환원 전위 값을 갖습니다. 표준 상태에서 두 반반응의 표준 환원 전위 값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표준 상태에서 이 볼타 전지에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반반응을 이루고 있는 표준 환원 전위 값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전자는 더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흐르게 됩니다. 당연히 반반응의 표준 환원 전위 값을 이용해서 그 볼타 전지의 기전력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 되겠죠. 하여튼 자세한 건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거 뭐라고요? 표준 환원 전위는 절대로 볼타 전지가 아니라 볼타 전지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반반응에만 적용되는 개념이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그 전 내용을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산화 환원 반응이 뭡니까? 산화 환원 반응은 물질과 물질 사이에서 전자가 자발적으로 이동하는 이런 반응을 얘기를 하죠. 환원제에서 산화제로 전자가 자발적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볼타 전지는 뭔가요? 볼타 전지는 똑같은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물질과 물질 사이에서 바로 직접 전자가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외부 회로를 따라서 이동하게끔 만든 장치. 그게 바로 볼타 전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측정되는 전압을 우리가 기전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자의 이 자발적인 이동을 이용해서 우리가 열뿐만 아니라 일도 얻을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전자가 왜 환원제에서 산화제로 자발적으로 이동을 할까요? 왜 이쪽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동을 할까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쉬운 질문을 드리죠. 왜 물은 위에서 아래로 자발적으로 떨어질까요? 요건 우리가 명확하게 알죠. 물은 이 꼭대기에선 위치 에너지가 큽니다. 그리고 바닥에선 위치 에너지가 작죠. 물은 위치 에너지가 작아지는 쪽으로 자발적으로 흐르거나 떨어집니다. 자, 전자도 똑같다 그랬죠. 전자도 위치 에너지가 작아지는 쪽으로 자발적으로 흐릅니다. 지금 여기선 어때요? 환원제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큰 거고요. 산화제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작습니다. 자, 환원제라는 건 뭐예요? 전자를 싫어하는 애죠. 전자를 잘 주는 애니까 위치 에너지가 높고, 산화제는 전자에 대한 친화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작죠. 자, 이 볼타 전지에서는 어떨까요? 당연히 산화 양극에서는 전자의 위치 에너지가 크고 환원 음극에서는 전자의 위치 에너지가 작습니다. 전자는 위치 에너지가 작아지는 쪽으로 자발적으로 이동을 하죠. 자, 만약에 폭포에서요. 위랑 아래의 위치 에너지 차이가 크다. 그럼 어떨까요? 두 지점 사이에 위치 에너지 차이가 크면 클수록 물은 더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떨어지겠죠. 전자도 똑같습니다. 두 전극 사이에 위치 에너지 차이가 크면 클수록 전자는 더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자, 전자가 이동하는 그 추진력, 그게 뭡니까? 바로 기전력이 되는 거죠. 기전력. 그리고 두 전극 사이에 전자의 위치 에너지의 차이, 그 척도가 뭡니까? 바로 전압이에요. 전압. 볼트입니다. 자, 우리가 볼트의 단위에 대해서 조금 일반화에서는 좀 생소한 단위인데 좀 자세하게 알아보죠. 자, 볼트는 전압이나 전위차의 단위죠. 자, 1볼트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요. 1볼트는 1줄 퍼 쿨롱입니다. 자, 이 쿨롱이 뭐예요? 전하량이 단위죠. 전자가 6.25 곱하기 10의 18승계가 있다. 그럼 그걸 1쿨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값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요. 1쿨롱은 전하량의 단위다. 당연히 기본적인 거죠.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두 지점이 있는데요. 1쿨롱의 전하량이 있어요. 근데 여기 있을 때보다 여기 있을 때가 위치 에너지가 더 큽니다. 얼만큼 더 크냐면은 1줄만큼이 더 커요. 그럴 때 이 두 지점 사이의 전이차가 1V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쿨롱의 전하량당 1줄만큼의 위치 에너지 차이를 만드는 두 지점의 전이차, 이게 바로 1V다 이거죠. 자, 요 식을 우리가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1V 곱하기 쿨롱은 1줄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역시 어떤 두 지점이 있는데 1쿨롱의 전하량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어때요? 1줄이다 이거죠. 1쿨롱의 전하량을 1V의 전이차만큼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1줄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됐든 이 볼트의 정의는 명확하게 알으셔야 됩니다. 자, 참고로 암페어라는 건 뭔가요? 암페어. 암페어는 전류의 세기의 단위죠. 1초 동안에 1쿨롱의 전하량이 흐를 때 그걸 1암페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암페어에다가 볼트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볼트는 줄 퍼 쿨롱이라고 했으니까 곱하면은 양변에서 이 쿨롱이 없어지죠. 상쇄가 돼서 줄 퍼 세크만 남습니다. 자, 이 줄 퍼 세크는 뭐예요? 1초 동안에 1줄의 일을 한다. 바로 1율의 단위죠. 요거를 1와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죠. 자, 근데요, 이 기전력이라는 의미를 갖는 또 다른 용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걸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기전력, 영어로 하면 뭘까요? 전자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다 이거죠. 일렉트로 모티브 포스 해가지고 EMF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전력, EMF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기전력을 전지전이라고도 해요. 전지가 있을 때 전자의 위치 에너지의 차이다 이런 뜻이겠죠. 전지전이. 그리고 요거를 갖다가 기호로다가 이 셀 요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셀이라는 것은 전지고 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아니라 전이차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이 셀을 떼어버리고 그냥 E로 쓸 때도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에너지가 아니라 전지전이를 의미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모든 용어들 EMF, 기전력, 전지전이, E셀, E 전부 다 똑같은 의미예요. 제가 막 혼용을 해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문제나 다른 여러가지 책에서도 얼마든지 혼용해서 막 쓰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전지가 표준 상태에 있다 그러면요, 전부 여기다 표준만 붙여주면 됩니다. 표준 EMF, 표준 기전력, 표준 전지전이, 그리고 기호에는 표준을 의미하는 동그라미 붙이면 되겠죠. 이제로 셀, 그리고 이제로. 전부 다 또 똑같은 의미를 갖는 거예요. 자, 볼타 전지가 표준 상태에 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건가요? 그 볼타 전지를 이루고 있는 고체는 순수한 고체, 액체는 1몰 농도, 기체는 1atm. 요런 조건을 만족하면서 볼타 전지를 이루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그때 측정되는 전압, 여기 이제 1.1V가 측정이 되는데요. 요 전압을 바로 이 볼타 전지의 표준 전지전이 아니면 표준 기전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식이 있는데요. 아연이랑 구리 이온이 붙었는데 구리 이온도 역시 1몰 농도고요. 아연 이온도 1몰 농도다. 이걸 우리가 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그때 표준 전지전이 이제로 셀이 플러스 1.1V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서요, 이 플러스의 의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측정하는 전압은 항상 양수죠. 하지만 이제로 셀은 플러스 값을 가질 수도 있고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도 있어요. 자, 플러스 값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쓰여진 이 반응식 그대로 정반응이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측정되는 전압이 1.1V란 얘기예요. 바로 이제로 셀의 부호는 정반응의 자발성을 얘기하는 거죠. 표준 상태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이제로가 양수면은 표준 상태에서 그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된다는 거죠. 델타 G0가 음수인 겁니다. 자, 만약에 E0가 음수라는 건요, 표준 상태에서 역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된다는 거죠. 당연히 델타 G0는 양수를 의미합니다. 물론 표준 상태가 아닐 때도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겠죠. 만약에 그냥 전지전이가 양수다 그러면요, 델타 G가 음수란 뜻이고요. 전지전이가 음수다 그러면 델타 G가 양수란 뜻입니다. 자, 얘네들의 관계는 우리가 요 20.5에서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런 상황을 우리가 폭포랑
볼타 전지를 비교하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폭포가 있는데요. 우리가 폭포랑 볼타 전지를 비교하면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폭포에서는 물이 자발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볼타 전지에서는 전자가 자발적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물이 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나요? 당연히 이 위에서는 물의 위치 에너지가 크고 아래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작죠. 위치 에너지가 작아지는 쪽으로 자발적으로 떨어집니다. 자, 전자도 마찬가지죠. 산화 양극에서는 전자의 위치 에너지가 커요. 그리고 환원 음극에서는 전자의 위치 에너지가 작습니다. 전자도 위치 에너지가 작아지는 쪽으로 자발적으로 이동을 합니다. 만약에 두 전극 사이에 전자의 위치 에너지 차이가 크다. 그럼 어떨까요? 전자가 이동하려는 추진력도 더 세지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기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볼타 전지가 표준 상태에 있다면 표준 기전력이라고 하죠. 자, 당분간은 볼타 전지가 전부 표준 상태에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물에서도 마찬가지죠. 두 지점에서 물의 위치 에너지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어떨까요? 물이 떨어지려는 추진력이 더 세집니다. 자, 볼타 전지에서 이 표준 기전력에 해당되는 게 폭포에서는 뭘까요? 무엇에 의해서 두 지점 사이에 물의 위치 에너지 차이가 결정될까요? 당연히 두 지점 사이의 높이 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높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물의 위치 에너지 차이도 크고 물은 더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전력이 큰 볼타 전지라는 건 뭐예요? 높이 차이가 큰 폭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높이 차이는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여기서부터 그냥 측정을 하는 거죠, 바로. 근데 꼭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되나요? 더 쉬운 방법도 있죠.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요. 그 기준으로부터 각 위치에 높이를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높이를 서로 빼주면은 그 두 지점 사이에 높이 차이가 나타나게 되겠죠. 자, 뭐예요?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요. 한 지점의 높이를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 지점의 높이를 서로 빼면은 두 지점의 높이 차이를 구할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준을 어디다 잡느냐에 따라서 뭐가 변합니까? 당연히 한 지점의 높이는 변하겠죠. 어디다가 0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한 지점의 높이는 변하겠지만 뭐는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 두 지점 사이의 높이 차이는 절대로 변하지가 않죠. 기준을 어디다 잡느냐에 따라서 두 지점의 높이 차이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자, 볼타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전극 사이의 전위차를 우리가 여기서 흐르는 전류의 전압으로부터 직접 측정할 수도 있지만요. 또 어떤 방법이 있나요? 어떤 기준 전극을 정해놓고 각 전극의 상대적인 전위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극은 요만큼의 전위, 이 전극은 이만큼의 전위가 측정이 되겠죠. 이 각 전위의 차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볼타 전지의 기전력을 계산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요 막대기의 길이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바로 각 반반응의 표준 환원전입니다. 표준 환원전이. 자, 폭포랑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죠. 어떤 기준점을 정해 놓고요. 그 기준으로부터 각 지점의 높이를 측정할 수 있었죠. 그 한 지점의 높이가 바로 볼타 전지에서 한 반반응의 표준 환원 전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서도 어떤 기준에 해당되는 전극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각 지점의 높이가 차이가 많이 날수록 물은 더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떨어졌듯이요. 볼타 전지를 이루고 있는 두 반반응의 표준 환원 전위 값이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전자도 더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선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표준 환원 전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표준 환원 전위는 반드시 반반응에만 적용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기호로는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표준 환원 전위다 이거죠. 그리고 단위는 볼트고요. 값은 플러스부터 0을 포함한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반반응의 표준 환원 전위 값이 큰 양수다. 뭘 의미하냐면은 그 반반응이 환원 반응이 잘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반대로 어떤 반반응의 표준 환원 전위 값이 큰 음수다. 그러면은 그 반반응이 환원 반응이 아니라 반대로 산화 반응이 잘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여러 가지 반반응에 대한 예가 나와 있는데요. 모든 반반응이 다 환원이 되는 방향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반반응은 상황에 따라서 산화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 환원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표준 환원 전위는 전부 환원되는 방향으로 쓰여진 반반응에 적용하는 값입니다. 자, 이쪽은 큰 양수, 이쪽은 큰 음수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표준 환원 전위가 클수록 이 반반응이 잘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이 환원 반응이 잘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F2는 전자랑 붙어서 F-이온이 되는데 이 환원 반응이 잘 일어난다. 아주 F2는 전자를 좋아한다 이런 뜻이죠. 반대로 밑에 있는 이 반반응은 굉장히 큰 음수 값을 가지네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 반반응, 이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역반응인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당연히 리튬은 알카리 금속이기 때문에 알카리 이온이 전자를 먹어서 알카리 금속이 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죠. 오히려 반대로 알카리 금속이 전자를 내놓고 알카리 이온이 됩니다. 그럼 전자는 당연히 어디에서 위치 에너지가 크고 어디에서 위치 에너지가 작을까요? 여기선 전자를 싫어하는 거니까 여기서 위치 에너지가 크고요. 여기선 전자를 좋아하는 거니까 여기서의 위치 에너지가 작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반반응들로 볼타 전지를 만들면은 전자는 항상 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겠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전부 다 이 그림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표준 환원 전위의 수직선인데요. 이쪽은 큰 양수를 얘기를 하고 이쪽은 큰 음수를 얘기를 합니다. 자, 만약에 요 값의 표준 환원 전위를 갖는 전극과 이런 값의 표준 환원 전위를 갖는 전극을 연결해서 볼타 전지를 만들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이쪽에서는 표준 환원 전위가 작으니까 전자를 안 좋아하는 거죠. 전자를 밀어내는 힘이 강하고 이 전극에서 전자의 위치 에너지는 큽니다. 반대로 이렇게 표준 환원 전위가 큰 전극에서는요, 전자를 좋아하는 거고 전자의 위치 에너지가 작습니다. 전자는 당연히 자발적으로 표준 환원 전위가 작은 전극으로부터 표준 환원 전위가 큰 전극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얘는 전자를 잃었으니까 산화 양극, 얘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환원 음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볼타 전지에서 전자가 이동하려는 추진력, 바로 기전력이 되는 거죠. 그 기전력은 뭐에 비례할까요? 그렇죠. 바로 두 전극의 표준 환원 전위 사이의 거리에 비례를 합니다. 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 볼타 전지는 더 기전력이 센 거죠. 바로 뭐예요? 이 거리가 표준 전지 전위에 해당된다 이겁니다. 표준 전지 전위, 표준 기전력 다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직선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연습 문제 풀 때 많이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표준 환원 전위의 의미를 생각을 했는데 표준 환원 전위를 어떻게 측정하는가 그거는 우리가 지금 건너뛰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아연 반반응의 표준 환원 전위를 측정하기 위한 볼타 전지인데요.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아연 반반응이죠. 아연 금속과 아연 이온 사이에서 전자가 교환이 되죠. 근데 요거는 뭔가요? 이상하게 생긴 거. 자, 요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 기준 전극이에요. 기준 전극이고 기준 전극은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되지만 과학자들이 표준 수소 전극을 기준 전극으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표준 수소 전극은요, 영어로 스탠다드 하이드로전 일렉트로드 해가지고 SHE라고도 합니다. 자, 이 표준 수소 전극은 어떤 반반응이냐면요, H+랑 H2 기체 사이에서 전자를 주고받는 그런 반반응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표준 상태이기 때문에 H+ 1몰 농도, 그러니까 pH는 0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H2 기체도 1atm의 부분합을 가지고 있고요. 이 H+랑 H2 기체는 전자를 잘 교환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금속 표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활성인 백금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 표준 수소 전극은 표준 환원 전위가 정의상 0V입니다. 예. 얘가 바로 표준 환원 전위가 0V인 기준 전극인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전자가 자발적으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흐르면서요, 0.76V가 측정이 됩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고 이걸 이용해서 이 아연 반전지의 표준 환원 전위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전자가 지금 여기서 이쪽으로 자발적으로 흐르면서 0.76V가 측정이 되는 거죠. 당연히 여기서는 전자를 잃으니까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요. 여기서는 환원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정의상 이 표준 수소 전극의 표준 환원 전위는 0V죠. 자, 그럼 이 상황을 이 그래프에다가 어떻게 옮겨 놓을 수 있을까요? 이 그래프에서 전자는 항상 표준 환원 전위가 작은 곳에서 큰 쪽으로, 위쪽으로 자발적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당연히 산화 양극에서 환원 음극 쪽으로 전자가 이동을 하는 거고요. 전자를 받아들이는 이 표준 수소 전극의 표준 환원 전위, 바로 여기가 0V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일단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아연 전극의 표준 환원 전위는 이 0보다 더 작은 값이니까요. 분명히 음수 값을 가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때 측정되는 전압이 0.76V예요.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바로 전자가 여기서 일로 흐를 때 이 추진력이 0.76V라는 거고요. 이 길이는 뭐예요? 두 전극의 표준 환원 전위의 거리에 비례하는 거죠. 바로 여기가 마이너스 0.76V다 이겁니다. 아연 반반응의 표준 환원 전위는 마이너스 0.76V다 이거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식으로 쓸 수 있나요? 표준 환원 전위는 항상 환원되는 방향으로 반반응 쓴다고 그랬죠. 이렇게 아연 이온이 전자를 먹어서 아연 금속에는 환원 반반응을 쓰고 이 반반응에 대한 표준 환원 전위 값이 마이너스 0.76V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연 반반응의 표준 환원 전위 값이 음수라는 것은 이 수소 전극에 비해서 정반응이 아니라 역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는 뜻이죠. 전자를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전자를 잘 주는 환원제로 작용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당연히 표준 환원 전위가 큰 음수일수록 더 강한 환원제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럼요.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물질이 얼마큼 강한 산화제인지 환원제인지를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반반응의 표준 환원 전위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까 그 봤던 여러 가지 반반응의 표준 환원 전위 값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큰 양수고 여기는 큰 음수고요. 여기 0이 있네요. 자, 표준 환원 전위가 큰 반반응이다. 무슨 뜻이에요? 전자를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정확히 이 중에서 뭐가 전자를 좋아하는 건가요? 이 맨 위에 식을 써보면은 F2가 전자 두 개를 먹어가지고선 두 개 F-가 되는 건데 전자를 좋아하는 애는 누구예요? 당연히 얘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표준 환원 전위가 이렇게 있을 때 가장 강한 산화제는 뭡니까? 바로 맨 위 왼쪽에 있는 얘가 되는 거죠. 전자를 제일 좋아하는 애죠. 자, 반대로 표준 환원 전위가 작은 반반응은 뭐를 의미해요? 이 정반응이 아니라 이 역반응. 전자를 내놓는 산화 반응이 잘 일어난다는 거죠. 자, 맨 밑에 식을 써보면요. 리튬 플러스랑 전자가 만나가지고선 리튬 고체가 된다는 건데 이 반응이 아니라 이 역반응이 자발적으로 잘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얘는 전자를 잘 내놓는 애니까 얘가 강한 환원제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오른쪽 맨 아래에 있는 얘가 가장 강한 환원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요. 얘가 강한 산화제일수록 얘는 어떨까요? F-는 전자를 잘 안 내놓으려고 하겠죠. 약한 환원제입니다. 얘가 강한 산화제일수록 얘는 약한 환원제죠. 반대로 얘가 강한 환원제니까 얘는 아주 약한 산화제인 거예요. 자, 근데 어디서 우리가 한번 봤던 것 같지 않나요? 예, 바로 산염기에서 봤었죠. 이거 이제 산염기에서 나왔던 그래프인데요. 강한 산일수록 그 짝염기는 약하죠. 그리고 약한 산일수록 그 짝염기는 강합니다. 비슷하죠? 예. 표준 환원 전위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강한 산화제일수록 얘는 약한 환원제고 얘가 강한 환원제일수록 얘는 약한 산화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직접 풀어보면 개념을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